큐시트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아이템 제목은요. 이 폭우 피해 후폭풍 엇갈리는 평가들입니다. 이 폭우 피해 그리고 재난 상황 속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면서 11명이 폭우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8명이 실종됐고 이재민 1,200명입니다. 이 지금 중대본에서 집계된 숫자만 이렇다는 거고요. 충분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피자는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 적어도 4천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관악 등 서울 곳곳에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폭우 피해 그리고 보건, 수습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또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 그제는 이 반지하에 거주하다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지시 내용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반지하 빌라의 경우에는 원래는 3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양원에 잠깐 가시게 되면서 이 폭우가 들이닥친 때 없었거든요. 참변을 피하고 결국 딸들과 손녀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데요. 이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이 가족이 돌아가신 집에 어떻게 할머니가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할머님이 머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근의 20년 무상 거주 주택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딸이랑 손녀가 숨진 그 장소에 할머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겠느냐, 공공임대주택을 좀 알아봐라 라는 이런 지시,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 지지율 상승으로 또 이어질 텐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게 적절하고 좀 평가받을 만한 조치를 한 게 또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다름 아닌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 때문이었는데요. 이 현장에 갔던 윤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 카드 뉴스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면 저렇게 윤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하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실상 정부 홍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사 현장에 간 걸 꼭 이렇게 국정 홍보에 사용해야 했냐,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결국 대통령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 카드 뉴스 게시물의 경우에는 담당 팀의 삭제 조치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나를 잘했는데 또 하나를 못해서 이게 지금 덮인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대통령 지시는 좋았는데 참모진이 뒤늦게 이 카드를 만든 게 또 문제, 여기 다 덮여버렸는데 참모진 실수도 결국 화살은 또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특히 대통령실에서 실수를 한 거니까. 저는 그 반지하도 문제인데요. 그때 119로 연락을 가족들이 참변을 당한 가족들이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먹통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뭐 반지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그때 119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참변을 막지 않았을까, 이런 조치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발언이 전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물론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왜 갔느냐,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뭐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당일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잖아요. 당일날 현장에 가서 반지하 문제 거론하면서 특히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자녀, 그러니까 딸 2명 그리고 손녀까지 해서 3명이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리 생각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 현장에 어떻게 사시겠느냐, 빨리 공공임대주택 자리를 마련해라.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메시지 중에서 2가지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네? 하나예요. 이 발언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네. 바로 대통령 다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네. 지금 앞마당에 창문이 흔들리고 여러분 태풍이 지금 우리 앞마당에 와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때 그 말 했을 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정무감각이 있나라고 느꼈는데 이것도 뭐 정무감각이라기보다는 책임감에서 정말 안타까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참 대통령답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대통령실이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더 까먹고 있어요. 비단 이제 이 그 카드 섹션 요거 그 수해 현장 가서 네네. 반지하방 돌아보는 거를 카드 섹션도 홍보물이죠. 홍보한 거는 물론이고 또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은 인터뷰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퇴근해서 재택 지휘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으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 뭐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같은 말이라도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지적 일리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네. 대통령실 사람들이 좀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도대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사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모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직접 좀 전면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수아 기자,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또 직접 한 건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폭우가 내릴 당시에 네. 윤 대통령이 왜 재택에 있었냐를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도 지시를 내리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거의 벙커, 지하 벙커에 가까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 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오. 것 같은 게요. 네. 같은 인터뷰에서 상 총리가 앞으로 주 1회 정도는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자실에 들려서 필요하다면 백브리핑 그러니까 이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네. 질문도 받겠다라면서 강요들도 이제 자주 언론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스타 총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총리가 주 1회 브리핑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게 책임 총리가 실현이 되는 걸까요? 백브리핑 한다고 책임 총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책임 총리의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동안에 보여줬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총리가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서실장 임명 총리 뜻대로 되면 책임 총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책임 총리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존재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리형 총리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총리로서 뭔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덕수 총리를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총리로서 재청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네. 장관 재청권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왜 한덕수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 총리의 역할을 현재로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지나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백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책임 총리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언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지금처럼 사실 대통령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사저에 비화전화기 정도는 제가 갖다 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벙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지나친 거고요. 네. 국가 기동 차량이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벙커 그 위기관리센터로 옮겨놓은 네. 것 같은 차량 대통령 사저 주변에 갖다 놓겠다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 차량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벙커 같은 걸 만들어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려고 하지 말고 네. 총리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책임 총리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주 1회 이 브리핑을 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더해서 이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도 하고 고언도 하고 본인의 역할을 좀 잘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115년 만에 이 중부지방 뭐 집중 폭우죠, 폭우. 이 폭우로 국가 재난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오세훈 시장 주목받고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 좀 폭우랑 인연이 있는데요. 네.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을 갖고 오. 있습니다. 이 신화 속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에 빗대서 네. 오 시장이 시장이 되면은 그때마다 좀 폭우 피해가 컸다 뭐 이런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네. 뭐 썩 듣기 좋진 않겠지만은 이 오 시장 본인도 이 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시풍수해 대책 보고회에서는 이른바 이 별명으로 셀프 디스까지 했거든요. 잠시 보고 오시죠. 아주 악몽 같은 기억들이 많아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내 별명이 오세이돈입니다. 그럴 정도로 풍수해가 많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도상 연습도 하고 해서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오세이돈이란 오명을 넘어서기 위해서였을까요? 오 시장 요즘 이번 주에 매일 고군분투 중입니다. 네. 이 폭우가 왔던 지난 8일 저녁에도 퇴근을 했다가 이 폭우의 모습을 보고 결국 시청으로 다시 출근을 해서 이 9일 새벽 1시에는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네. 이날도 밤샘 근무를 하면서 현장 점검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과거 추진했던 이 빗물 저류 배수 시설 확충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도 했는데요. 네. 지금 강남역의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 처리 용량이 한 85mm 정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mm까지 좀 올리는 걸 당시에 추진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결국 이 양천구에만 이 확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네. 이 중단된 배수시설 확충을 조속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수해를 계기로 다시 좀 조명을 받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 상황도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좀 수해 소식이 들려온 곳 중 하나가 인천인데요. 네. 이 인천 미추홀구 구의회 의원들이 제주로 어제 2박 3일짜리 연수를 갔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의회 사무국 직원을 포함해서 17명 규모 정도로 갔는데 경비가 1인당 70만 원 정도인데 당연히 이건 국민 세금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논란인 건데 이 구의회 측은요 취소하기에는 부담 비용이 너무 커서 의원들 모두 저녁까지 담당 지역구의 수해 복구 상황을 챙기고 떠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수 정동원 군입니다. 이 SNS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집에서 불어난 한강물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네. 자전거 못 타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생기면서 게시물은 삭제가 됐는데 네. 누리꾼 사이에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자전거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철이 없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 아직은 중학생이다. 라면서 이 정부는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인천 미추홀구 이 시구 의원들은 사실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정동원 군은 어떻게 보세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공감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의원뿐만 아니라 네. 그분들은 이제 공직자고 우리 정동원 군. 정동원 군은 네. 인기 연예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인기 가수잖아요. 가수죠. 그러면 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럴수록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좀 주변을 돌아볼 줄 알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정동원 군 나이가 좀 어린 편이긴 한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좀 더 깨달은 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